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4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펴다 라는 의미의 서자가 되겠습니다. 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펼쳐 보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자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펼치다 라는 의미의 이 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술하다 라고 하는 것은 글이나 말로 어떤 사항을 얘기하다 라는 뜻이고요. 서술어라고 하면 문장을 마무리 짓는 말을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동사만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데 반해서 한국어의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어 어미를 가진 명사가 모두 서술어가 될 수 있죠. 서사라고 하는 것은 밑에 서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에 호소하는 형태를 얘기하고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사는 상대적으로 감성적인 측면을 비껴나가죠. 해서 서사시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있는, 사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있는 일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 이제 현대 국어, 한국어에서 보는 서사시는 민족의 어떤 우월성이라든지 또는 민족성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서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사시, 그러면 이제 그 표현 방법이 시로, 소설이나 이런 형태의 시로 만들어진 것을 서사시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훈이라고 하는 것은 훈장이나 포장 등을,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왕이나 황제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렇게 되겠죠. 국가에서 그 큰 공을 세운 국민에게 내리는 표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서훈을 죽은 뒤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문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탄문이라든지 의문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죠. 서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임명을 하는, 즉 성직자로 임명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펴다라는 의미의 서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포개다 또는 접다라는 의미의 첩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납이라는 의미의 연자가 되겠습니다. 납이라고 하는 금속이죠. 아주 무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납땜하다 할 때의 그 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은색으로 구성된 쇠, 아주 무른 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연휘발유라고 하는 것은
납성분이 휘발되지 않는 개솔린을 얘기하는 거죠.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휘발유에서 납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졌기 때문에 심각한 이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서 지금은 휘발유의 납성분을 모두 제거한 상태가 되고 있죠.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흑연으로 심을 만들어서 필기를 할 수 있게 만든 도구를 얘기하고요. 색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상 연필하고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갖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연필을 얘기합니다. 흑연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탄소로 만들어진 물질을 얘기하죠. 통상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은 형태의 통상 우리가 납이라고 할 때 그 아연은 납과 아주 흡사하죠. 그런 이제 납과 같은 형태의 색깔보다는 조금 더 흰색에 가까운 금속을 얘기하고요. 아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은 냄비를 이제 들 수가 있겠죠. 연필깎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연필이 통상 나무 재질로 흑연을 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연을 쓰기 위해서 흑연 심을 중심으로 해서 태가 둘러진 그 나무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기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납이라는 의미의 연자가 이제 비철금속이라는 측면에서 그 상대 개념은 무쇠라는 의미의 철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두라는 의미의 제자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는 모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는 오라는 의미도 되고 every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해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라는 의미의 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살펴보면 단어를 살펴보면 제반이라는 의미가 이제 가장 흔히 쓰이는 말이죠. 어떤 일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고요. 제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란 뜻인데요. 이 제군은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특히 선생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는 군 사령관이 부하 장병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여러분이라는 의미를 제군이라고 쓸 수 없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나 기관의 재무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제반 장부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계정원장, 전표 또는 BS, PL, 시산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격과 수치를 얘기하고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섬, 우리가 군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제후라고 하면 중세 봉건 시대의 영주를 얘기하고요. 제갈량이라고 하면
유비를 이제 도와서 실제 이제 그 나라를 운영하게 했었던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참모로 꼽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모두라는 의미의 제자에 대한 상대 개념은 낮게 라는 의미의 개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한글 단어의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